이것이 정치다. 오늘은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이 재선 의원 두 분과 함께 제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첫 질문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박민식 의원님, 정치가 무엇입니까? 절반의 성공이다. 절반의 성공이다. 항상. 항상. 예. 제가 이제 정치라는 영역에 발 디딘 지 한 8년쯤 됐는데 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과거에 이제 근데 저는 이제 검사 출신입니다만은 보통 다른 직업은 어떤 자기가 어떤 상정하는 목표가 이제 구체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100점짜리가 네. 있죠. 그러면 그 100점을 향해서 이제 노력하고 뭐 잘 되면 한 뭐 80점, 90점, 경우에 따른 100점. 근데 정치라는 영역에 들어와서 보니까 예. 100점이란 목표가 이것이다라고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은 항상 도달하는 지점은 70점, 80점이 아니라 50점 내지 55점, 또 45점. 그 언저리에 머물고 또 그렇게 추구할 수밖에 없더라. 이런 느낌 많이 받았어요. 너무 많이 이기려고 하지 마라. 그걸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 역시 정치인은 대화 타협이다.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자, 노웅래 의원, 정치는 무엇입니까? 그러게요. 참 제일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예. 뭐 이제 저도 낙선 한 4년을 포함해서 한 10년 이제 넘게 하고 있는데 아직 해답을 못 찾고 있고요. 그러게요. 정치라는 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지 솔직히 아직까지는 찾고 있는 중이어서 좀 의구심이 좀 들고요. 그냥 국민들 시각으로 본다고 그런다면 뭐 정치라는 거는 그냥 부정이나 비리, 싸움질 뭐 이런 정도 이제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정치하는 정치인들을 보통 이제 국민들은 일상생활, 자기들이 사는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혐오감이나 이제 불신을 하는 걸 거고. 그래서 요새같이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을 때 지금 이제 지역을 돌면 평소에는 많이 가고 있지만 그냥 가면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또 때가 됐구만. 네? 뭐 한 게 있어. 사실상 저희는 입법하고 예산감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하냐 하는 걸 물어보려면 구청장이나 시의원, 구의원한테 물어보셔야 되는데 저희한테 이제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 역할까지 기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는 아직까지는 정치가 제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본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고 우리 대통령 잘 쓰시는 말처럼 정상화가 아니고 비정상이기 때문에 뭐 일례로 우리 저 선거 주무장관이라는 사람이 뭐 여당 연찬에 가갖고 총선 필승 외칠 정도로 비정상이고 기본 원칙이 안 지켜진다고 한다면 뭐 정치가 뭐냐? 지금 상태로서는 뭐 그냥 속된 말로 하면 개판. 아이고 참. 좀 후한무치 이런 정도가 아니냐. 그래서 조금 정치가 좀 나아져야 될 텐데요. 그런 면에서는 좀 알겠습니다. 분발해야 될 여지가 아직 많다고 봅니다. 이제 노웅래 의원님은 아버님이 노승환 전 국회 부의장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으로서는 이제 가업 2대째 입고 계신데. 명문가 지금 대표적인 명문가. 그 부친 정치 이력까지 포함하면 한 50년 정치하시는 분인데 여전히 정치가 뭔지를 찾고 계시다. 그런 말씀이네요. 정치가 그만큼 어렵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정치와 막상 정치인들이 행하는 정치 사이에 그 갭이 아직은 좀 크다. 기대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거죠. 이제 노웅래 의원님의 솔직한 고백을 듣고 이제 본격적으로 토크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가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리커창 총리도 만났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전승절 기념식과 열병식이 있었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간에 걸친 박근혜 대통령의 이 정상 외교, 방중 외교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우선 한마디로 뭐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볼 때 저는 뭐 큰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대단한 외교적인 성공이다. 뭐 이것이 우리가 가고 싶어서 간 것보다는 그 동안의 히스토리를 쭉 들어보면은 중국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구애를 했다. 한 1년 전부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아니? 지금 천안문 성루에
쭉 이제 시진핑을 중심으로 뭐 과거에 후진타오다 또 예. 장쩌민 그래요. 중국 예. 지도자들 그리고 네. 이쪽에는 이제 푸틴 뭐 박근혜 대통령 쭉 있었지 않습니까? 반기문 총장. 네. 그런데 그 자리에 진짜 박근혜 대통령이 안 계셨으면 그 중국 이 전승절의 이 그 천안문 광장에서 사열하는 거, 열병하는 거, 예. 안고 없는 찐빵이죠. 왜 그러냐면은 그래요? 예. 아니 왜 그러냐면은 이 이제 열병식, 퍼레이드, 뭐 군사 굴기다, 뭐 하는 대국 굴기다 하는 이런 큰 이제 거창한 이 전 세계적으로 자랑하고 싶은 행사라는 게 그 네. 사람들 누가 참석했는 면면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결혼식 그래요. 예. 뭐 성대하게 하면 도대체 손님 누구 왔나 보지 않습니까? 아, 예. 그런데 예컨대 뭐 어떤 뭐 시쳇말로 조폭이 뭐 결혼식 하면 다 그쪽 비싼 사람들 오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예. 중국이 대단한 나라죠 지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이제 푸틴 대통령 이외에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좀 이야기될 만한 그런 정상들이 거의 없었잖아요. 아, 예. 그런데 거기에 딱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그래도 민주주의를 채택하는 나라에 이야기가 좀 되는 나라. 정상은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이제 유엔 사무총장. 아.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두 사람이 중국 전승절을 좀 사실은 빛나게 해줬다? 빛나게 해준 아. 결정적인 그 네. 장면을 하긴 초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을 들으면 그 두 사람을 빼면은 좀 아무리 중국에서의 전승절이라도 좀 우중충했을 수 있겠다. 그렇죠. 색깔 자체가 네. 말이죠.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 노영래 의원님. 뭐 박민식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의미 있게 평가할 수가 있다고 보고요. 네. 일단은 우리가 뭐 처음부터 이 전승절 중국 행사에 가니 못 가느니 하면서 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자체가 이제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것처럼 저 친미국 일변도 외교의 연장이 아니냐. 그래서 또 눈치 보는 거 아니냐. 미국 눈치. 또 일본 눈치 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조금 계속 오락가락하고 가니 네. 뭐 가니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저 김대중 대통령 때 좀 외교적인 역량이 굉장해서 목소리도 내고 그랬는데 네. 우리가 최근 들어서는 참 외국의 목소리 한 번 못 내고 일본이 저렇게 과거사 부정하더라도 한마디 못하는 이런 지경이었는데 요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대로 네. 좀 판단을 하셨다 이렇게 보고 싶고요. 네. 실제로 거기 가셔갖고 저 티에난문 그 성곽에 올라갈 때 네. 그 저 시진핑 옆에 같이 올라가지 아, 않았습니까? 그래요? 예. 그 자리는 또 우리 지금 저 장면이군요. 저기 나오는 것처럼 예. 저 푸틴 총리 옆에 이제 시진핑 옆에 쓴 거 아닙니까? 네, 네. 그거 자체가 결국에는 그 대외적인 그 외교적인 네.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좀 보여주는 거 아니냐. 아, 예. 그리고 또 한국과 중국 간에 조금 뭐 좀 최근 들어서 네. 그런 것도 이제 좀 말끔히 깨끗이 하면서 좀 친밀감을 확실히 그래요. 보여줄 예. 수 있는 계기를 예. 마련한 게 아니냐 하는 면에 있어서는 의미 있게 평가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쭉 그 성루로 올라가는 장면을 같이 지금도 보고 계신데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주황으로 그 뭐 이렇게 카페트도 깔고 그랬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그 황금빛 그 옷이 아주 단연 그 전체 분위기 속에서 좀 돋보이기도 하고 예. 예, 그런 점에서도 뭐 이 패션에게도 상당히 성공적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더군요. 자, 그런데 뭐 두 분이 말씀하시면서 조금씩 다 좀 말씀을 이제 시사하셨는데 뭐니 해도 우리나라야 미국과의 그 이 군사적 동맹 혈맹 관계가 안보적으로나 여러 가지 점에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렇게 방중 외교를 하면서 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뭔가 좀 균형을 잘 잡아야 되지 않느냐. 어느 한쪽으로 좀 이 경사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우리 국익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요? 그러게요. 뭐 우리가 지금 그 동안에는 아무래도 뭐 한국과 미국 간의 동맹 관계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한국과 미국, 일본 삼각 동맹을 형성해 왔죠. 그러니까 네. 중국이랑은 또 다른 한편에서의 어떤 우호 협력 관계였는데 그러면서도 아무래도 우리는 미국과의 혈맹 관계가 더 강화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번에 아마 중국 방문을 통해서 우리가 용중용미할 수 있는 그런 예. 이제는 좀 방향을 보여줬다는 데서는 네, 좀 네.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저 박근혜 대통령이 가셔갖고 예. 지금 한국, 중국, 일본 간의 정상회담을 지금 이제 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한중일 정상회담. 예, 정상회담 하기로 했던 10월 거는 말에서 11월 초에 또 우리나라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하는 거는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고요. 네. 일단 뭐 북핵 문제가 꽉 막혀서 지금 전혀 지금 어떻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끔 지금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는 거고 네. 두 분이 합의한 내용 중에서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어떤 행동도 반대한다. 반대한다. 예. 그리고 이제 북핵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육자회담 이것도 한번 바로 가동시키자. 예. 재개하자 네. 하는 의미 있는 합의를 한 거는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제가 사실 뭐 방송 같은 데 나오면 보통 이제 정치 이런 분야만 하고 외교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드린 기억이 별로 없는데 사실은 제가 네. 우선 제 이야기를 먼저 하면은 대학 다닐 때 국제 정치가 제 전공이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그래서 예. 이런 동북아 문제 또 남북 관계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상당히 저는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뭐 이제 언론에 일어나는 그 논조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너무 또 중국에 경도되는 거 아니냐. 우리의 그 혈맹은 미국이다. 미국 사람들이 좀 서운해하지 않느냐. 뭐 이런 점 이제 가십성 또는 뭐 그런 논조가 많이 보이던데 기본적으로 우리 외교의 틀을 네. 보면은 이제 미국이냐 중국이냐 이렇게 양자택일 내지는 어느 쪽이 더 중요하나 이런 선택지를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저는 좀 오랜 구시대적인 스타일이죠. 저 차원의 외교. 왜 그러냐면은 그런 인식의 틀은 과거 냉전 시대 때 그래요. 예. 이제 미국과 소련 양쪽 동서냉전 시대에 어떤 국가든 자기 생존을 위해서 한쪽에 붙을 수밖에 없어요. 네. 한쪽의 우산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식의 틀이죠. 그때의 인식틀이다. 지금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전쟁하겠습니까? 이것은 미국, 중국은 어떻게 보면 협력 속에서 경쟁이죠. 예.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의 입장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네. 우리가 네. 미국과 중국이 지금 서로 경쟁적인 관계고 협력적인 관계인데 그 속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면서 뭔가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다. 네. 아까 지금 우리 노웅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을 활용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을 활용하고 네. 우리가 주도권을 가진다는 그런 좀 주체적인 알겠습니다. 생각을 가지고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저 박민수 의원 말씀대로 이게 미국 국무부 쪽에서 나온 논평도 한중 관계의 발전이 미국의 국익에 좋다 이런 논평이에요. 예. 그러니까 물론 속내는 어떨지 몰라도 적어도 이 21세기 이 냉전을 넘어선 이 시대의 외교는 뭐 다자다국간 외교고 그리고 윈윈을 찾아가는 외교거든요. 그 점에서 뭐 미국이냐 중국이냐 어느 쪽이냐 선택해라 이런 차원의 외교는 이미 넘어섰다. 그렇게 좀 말씀하셨습니다. 예, 혹시 추가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그러니까 중국과 이번에 이제 우리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을 통해서 예. 지금 정상회담도 하고 한중일 이제 정상회담을 하기로 한 거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이렇게 이제 이런 걸 이끌어낸 것 자체가 네. 우리가 한국과 미국 간의 동맹 관계를 흐트러뜨리는 거랑은 별개의 문제라고 그렇죠. 봅니다. 예. 그래서 뭐 우리가 한국과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뭐 6차례 했다. 그리고 요번에 전승절 행사에 갔다는 것이 미국과의 관계를 우리가 좀 등한히 한다거나 그건 별개의 문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예.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사실 한중일 삼국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어쨌든 일본 정상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야말로 미국이 그동안 뭐 몇 년간 우리 정부한테 간곡하게 요청해 왔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을 뭐 말하자면 통해서라도 한중 관계가 지금보다 나은 방향으로 진전되는 거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 이런 판단을 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정말 다자적 이 윈윈이 우리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는 외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꼭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최근에 이제 중국에 가서 공청단 예. 일석이도 만나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외교부 또 전인대 이제 지도자들하고 토론을 한 기억이 있는데 최근에요. 네. 어떻든 우리 대한민국 남북 관계의 안정 그
틀을 지켜내고 또 유지하고 우리 평화 공존 이런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네. 물론 남북이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만은 현실적으로 우리 남북 관계는 국제 관계의 틀 속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렇다고 하면 그 국제 관계의 틀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액터, 가장 중요한 인자는 결국 미국, 일본, 중국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중국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좀 용단을 내려서 중국이 아쉬워하는데 우리가 참가했다. 네. 하나 준 거죠. 자, 그러면은 가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번에 참가했으니까 당신들도 남북 관계에 대해서 외면하지 말고 택도 없이 그냥 북한 편만 들지 말고 이제 남북 관계의 안정이 중국의 이익에 합치된다. 이런 점을 알고 뭔가 역할을 해라. 아하, 예. 한국이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예. 그런 식으로 지금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사실 그 지금 대통령의 방중 외교와 동시에 국회에서는 한중 FTA 이 비준 문제가 현안으로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일단 저 외통위의 안건이 상정된 상태인데 아직 심의는 안 이루어졌고 외통위에서 뭐 심의가 있어야 뭐 법사위에 거쳐서 본회의로 가는데 그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 뭐 여당 단독 산정이다 뭐 이러면서 야당 쪽에서 뭔가 좀 제대로 된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책을 위한 특위를 지금 구성한 상태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대통령이 이제 중국을 가셨다고 그래서 네. 정치적인 이제 수사로 해서 이제 FTA를 조속히 비준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언급도 하셨고 네네. 또 김무성 대표께서 또 국회 대표 연설에서도 예. 마찬가지로 화답을 해서 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저 FTA 문제는 국익과 직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생활과 민생과 직접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정치적으로 그냥 판단해 갖고 하면 한다라고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따질 건 따져봐야 되죠. 된다. 그래서 예. 이제 FTA 우리가 비준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뜻이 아니고 네네.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 예. 그리고 따질 건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유리한 부분도 있지만 또 불리한 부분 피해보는 우리 집단도 있을 거고요. 또 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집단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걸 따져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세워가면서. FTA를 예. 비준해야지 그 대책이 없이 한다고 그런다면 그 피해되는 집단에 부작용이 나는 집단에 대해서 그거는 책임을 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전에 충분히 고려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도 뭐 충분히 동감인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FTA라는 것은 자유무역지대 결국 이제 양국 간의 무역 장벽을 해소하자는 거고 그동안의 한미 FTA 또 우리 한 EU FTA 뭐 작게는 한 칠레 FTA 이런 게 뭐 다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우리 지금 아마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 못 합니다만은 그 대중국 교역량이 예. 최고죠. 그렇습니다. 뭐 일본, 미국과 일본을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 수출의 한 30% 정도 될 예.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네. 실질적으로 벌써 한 10달 전에 이제 한중 FTA가 실제 타결이 됐고 남아있는 절차는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노웅래 의원님 물론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우리 정치권에서 물론 FTA를 하게 되면은 결국 이득을 보는 그 직역이 생기고 네. 산업이 있고 또 손해보는 산업이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 국민인데 피해 보전을 할 것인가 논의를 해야 되죠 당연히. 아니 네. 우리 정부가 그런 거 하면서 그런 건 논의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회에서 빨리 그러면 논의를 9개월 동안 그럼 뭐 했습니까? 야당에서 그 응해주지 않아서 지금 비준 동의 절차를 진행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막연히 뭔가 그런 문제 때문에 특위를 만들자 이래가지고 하면은 시간만 또 끌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요즘 하나만 말씀. 예. 하루 이게 지체될수록 제조 피해가 뭐 40억이라고 그러대요. 그러니까 예. 이거를 그냥 만연히 기다릴 수만은 없는 것이죠. 이미 이제 외통이 어쨌든 상정이 됐으니까 상정이 됐죠. 이제는 이제 미룰 수 없고 이제 심의하고 심의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보완 대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국회가 좀 속도감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 예. 김무성 대표가 이제 이 관련해서 네네. 대표 연설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한중 FTA는 획기적으로 수출 시장을 늘리는 성장 동력이다. 네. 이렇게 분명히 수출이 많이 늘 겁니다. 예.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엄청난 또 양만큼 수입이 늘어나는 네. 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그로 인한 이 피해 그렇죠. 계층도 분명히 있을 그것도 거니까. 간과해서는 안 알겠습니다. 된다는 뜻이고요. 예. 더군다나 중국과 우리나라는 경쟁 품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FTA 할 경우에는 네. 우리가 따져볼 게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국회에서의 좀 이 내실 있는 논의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자, 어제 김무성 대표 지금 언급 나온 대로 김무성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이 있었는데 연설이 있고 난 직후에 문재인 대표가 극우적이고 수구적 인식을 보여줬다. 이렇게 아주 혹평했죠. 예. 그런데 오늘은 이종걸 원내대표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 이종걸 원내대표의 연설 후에 김무성 대표는 아주 좋은 마음으로 잘 들었다 이랬습니다. 뭐 기왕이면은 뭐 덕담처럼 이렇게 해주는 것도 여야의 지도부 사이에서는 좀 이렇게 국회를 원만하게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만은 이런 상황을 좀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예, 박민 씨고요. 제가 마침 오늘 제 페이스북에 네. 지금 그 문재인 대표의 그런 혹평에 대해서 잠시 제 그 느낌을 이제 밝힌 적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뭐 그냥 저 같은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 대표적인 정당의 그 대표지 않습니까? 제1야당 대표지 않습니까? 네. 충분히 좀 박수 쳐주셔도 될 법한데 네. 이제 상당히 거친 표현을 썼어요. 좀 이거 뭐 극우적이다. 우리가 보통 우리가 아베 정권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 네. 말할 때 극우적이다고. 그래, 극우파 이렇게 얘기하죠. 극우라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말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 이걸 김무성 대표가 막 그냥 지나가서 그렇지 문제를 삼으려고 하면 상당히 심각한 명예훼손에 가까운 말이에요. 네. 극우라는 게 뭡니까? 국민의 인권을 탄압하고 전체주의적인 그런 정치 체제를 보통 말할 때 우리가 극우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쓰죠. 거죠. 예, 그래서 정치에서는. 우선 좀 비판을 하더라도 딴 분도 아니고 제1야당 대표가 그 쓴 그 멘트로서는 저는 상당히 거칠고 부적절했다, 솔직히. 네. 예, 좀 야박한 거를 넘는 거죠, 이거는.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쉽고. 근데 오늘 또 이종걸 대표 제가 본회의장에서 직접 들었습니다만은 또 이종걸 대표의 거기 내용을 쭉 보면은 예. 김무성 대표가 재벌 개혁한다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감동적으로 들었다. 긍정적 평가. 약간 아하. 그러니까 그 뉘앙스가 알겠습니다. 예. 문재인 대표의 그 평가와 이종걸 이종걸 대표의 그 평가가 김무성 대표의 연설에 대한 평가가 조금 그 온도가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예. 결이 좀 다르다. 그래서 두 분이 좀 어떻습니까? 지금 당대표하고 원내대표 사이가 좀 안 진짜 좋으신 궁금한 모양이네요. 예. 하여튼 뭐 야당이라고 뭐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반대만 하면 국민들이 보기에 네. 저놈들은 계속 발목만 잡는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잘한 건 잘한 거라 그러고 협조할 건 협조하고 비판할 예. 건 비판해야 되죠. 근데 글쎄 말입니다. 아마도 문재인 대표가 너무 뭐 좀 솔직한 사람이어서 그런지 자기를 감추지 못해서 그런지 아마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아하. 표현 같긴 한데 아마 그 뜻은 아마 재벌 개혁을 하자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평가를 하면서도 예. 그것이 알맹이가 없고 네. 그리고 그 주장하는 것 자체가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주장하는 그 하나하나가 지금 얘기하신 것이 어떻게 똑같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말씀하신 거 생각한 거는 어떻게 판박이냐 하는 면에서 그걸 좀 지적한 게 아닌가 좀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나 솔직히 뭐, 예. 솔직히 김무성 대표가 얘기하신 것 중에 그렇게 좀 비판받을 부분도 좀 대목도 있습니다. 솔직히요. 아니 그래서 대목은 있지만 표현을 비판할 지금 때 경제가 이렇게 나쁘다는 것도 이게 뭐 표현이 책임이 좀 과했다. 조금 이런 더 한 것이 아니라 극우적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해서는 안 되죠. 제가 만약에 문재인 대표의 옆에 이제 좀 뭐 비서실장이다 근데 예. 그냥 평의원으로서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표현이다라고 당연히 저는 막았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예. 뜻으로 얘기했을 것 네, 같습니다. 양당의 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그것에 대한 양당 지도부의 논평을 가지고 조금 논의를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